이것 없이는 이 레스토랑도 없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 레이만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을 상징하는 요리의 핵심이었지만 공급이 끊기면서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격은 치솟았고 신선한 재료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고객의 기대와 자신의 철학 사이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연히 켠 TV 속 화면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국의 한 해산물 시장에서 이것이 산처럼 쌓여 있고 어부들이 생동감 넘치는 손길로 이것을 다루는 장면. 화면 속에서 생생히 전해지는 활기는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적이라면 가능성이 있다. 그는 단 하나의 결심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국의 작은 어촌에서 그는 자신이 찾던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게 요리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를 다루고 그것들이 한 접시 위에서 예술처럼 완성되는 과정에 매료되었죠. 그런 꿈을 품고 저는 미국 LA에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레스토랑이 되었고 저 자신도 그런 명성을 얻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폭풍 속에 갇힌 기분입니다.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인 굴 요리가 큰 문제의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저희 레스토랑을 대표하는 메뉴였고 고객들은 항상 이 요리를 기대하며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굴 하나를 고르는데도 엄청난 신경을 썼습니다. 신선도, 크기, 맛,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굴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가 하면 품질 좋은 굴을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공급업체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굴 생산량이 줄었다고 말하며 더 이상 대량 공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레이먼, 이번 달은 굴 가격이 30% 더 올랐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메뉴 가격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을 찾는 고객들은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리 그들이 충성심이 높다 해도 한 접시에 부담스러운 가격을 지불하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굴이 없다면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무너지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제게 있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죠. 그날 밤 주방에 홀로 남아 굴 요리의 레시피를 바라보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라면 레스토랑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몰라. 주방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일을 끝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TV를 켰습니다. 평소엔 요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즐겨보곤 했는데 그날은 우연히 한국의 굴 양식과 시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풍경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선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소래포구라는 이름의 시장에서는 굴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굴을 따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정도 품질의 굴이라면 우리 레스토랑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나아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항 밖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었고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첫 번째 목적지인 소래포구로 향했습니다. 소래포구는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생기 넘치는 시장 곳곳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 풍부한 해산물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길을 끈 것은 신선하고 빛나는 굴이었습니다. 제 손에 든 굴은 방금 바다에서 나온 듯 윤기가 흐르고 크기가 놀라울 정도로 컸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올해 가장 맛있는 굴입니다. 상인이 권한 굴을 먹어보는 순간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신선한 맛, 그리고 바다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 굴은 지금까지 제가 접했던 어떤 굴보다도 훌륭했습니다. 통영으로 이동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영은 그야말로 굴의 천국이라 불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서 어부들이 굴을 채취하는 장면은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농수산협회 관계자는 제게 자세히 굴 양식에 대해 설명해주며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레이먼 셰프님, 통영의 굴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품질과 가격 모두 자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마음이 설렜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최고의 굴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현지 농수산협회와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걸 재정비하겠다는 결심이 강해졌습니다. 비록 이곳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만남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굴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저는 그저 신선한 굴만 가져오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굴 요리들은 저를 깊이 매료시켰고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요리 방식에서 힌트를 얻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통영에서 맛보았던 굴국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가진 국물은 단순하지만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 소래포구 시장에서 먹어본 굴전은 바삭하면서도 굴의 신선한 맛을 그대로 살린 요리였습니다. 이걸 서양식 요리와 융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주방에 틀어박혀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먼저 굴전을 재해석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식 전의 바삭함을 유지하면서도 서양식 허브와 치즈를 가미해 풍미를 더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굴국을 바탕으로는 크림소스를 활용한 굴 차우더를 개발했죠. 깊고 진한 맛의 국물에 굴의 신선함이 어우러지면서 이 요리는 서양 고객들에게도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굴김치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는 제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발효된 김치와 굴의 조합이 놀랍도록 조화로웠지만 이를 서양식으로 변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몇 주간의 시행착오 끝에 저는 굴을 베이스로 한 발효 소스를 만들어 그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서양 요리에 익숙한 면을 담아낸 요리는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메뉴가 완성된 뒤 레스토랑의 전체 메뉴를 재구성했습니다. 고객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굴 요리를 소개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레이먼 셰프, 이번 메뉴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굴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 손님은 저에게 와서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굴 요리는 예술 작품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굴은 레스토랑의 핵심 재료로 자리 잡았고 새롭게 탄생한 메뉴는 레스토랑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영감은 단순히 레시피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며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인 후 레스토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희의 굴 요리는 단순히 맛있다는 수준을 넘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식 전통 요리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퓨전 메뉴들은 신선함과 독창성을 모두 갖추었고 손님들은 그런 점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미슐랭 평가단이 다시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새로운 메뉴들이 과연 그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 궁금했죠. 메뉴 설명에서부터 요리의 배경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갔습니다. 이굴 파스타는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를 반영한 소스로 완성했습니다. 발효의 깊은 풍미와 굴의 신선함을 결합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메뉴를 설명하던 순간 평가단의 미소를 보며 희미하게 남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미슐랭의 평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단순히 미슐랭 별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메뉴 구성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특별 부문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 평가가 발표된 후 레스토랑은 예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는 점에 매료된 듯 보였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굴은 품질 대비 가격이 훨씬 합리적이어서 원가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레스토랑이 단순히 고급 음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요리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의 굴이 단순히 하나의 재료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매개체였고 레스토랑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해준 열쇠였습니다. 셰프님, 이 레스토랑은 굴을 예술로 만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어느 손님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문득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소래포구에서 맛보았던 굴, 통영의 바다에서 들었던 파도 소리,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의 사람들까지. 이제 제 레스토랑은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LA에서의 성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굴을 중심으로 한 한국 퓨전 요리가 점차 입소문을 타고 미국 전역에서 저희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뉴욕의 한 유명 푸드 블로거가 저희 굴 요리를 소개하며 쓴 글은 단숨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통영 굴을 활용한 이 퓨전 요리는 동서양의 진정한 만남이다. 레스토랑 자체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리뷰가 나간 이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저희 레스토랑을 확장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 이상으로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확장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통영에서 공급받은 굴과 한국 전통 요리법에서 얻은 영감은 전 세계 미식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LA에서 선보인 굴 파스타는 뉴욕에서는 굴 라자냐로, 런던에서는 굴을 활용한 비스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각 지역의 취향을 반영하면서도 한국의 감성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매달 통영을 방문했습니다. 현지 생산자들과의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서로의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영 어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곤 했습니다. 셰프님, 이 굴은 이번 계절에 특히 맛있습니다. 이걸로 또 멋진 요리를 만들어 주시겠죠? 어민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더 좋은 요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통영 방문은 제게 단순한 재료 조달을 넘어 매번 새로운 영감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의 바다 냄새, 작업을 하는 어민들의 땀방울, 그리고 해안가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바람은 제가 요리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메뉴들은 세계 여러 도시의 미식가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이제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동서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레이먼 셰프, 당신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문화를 전하는 작품이에요. 세계 각지에서 저를 찾아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제 여정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와 레스토랑도 없었겠죠. 레스토랑의 성공은 제게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통영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사명으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고 그곳의 굴과 요리를 접했을 때 느꼈던 감동을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 음식이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굴을 활용한 저희 요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흥미를 선사하며 점차 한국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레스토랑의 손님들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요리가 가진 이야기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셰프님, 한국의 굴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도 정말 매력적일 것 같아요. 또 다른 요리도 기대됩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국의 풍부한 식재료들이 가진 잠재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레스토랑을 준비하며 저는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굴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전통 식재료, 예를 들어 된장, 고추장, 산나물 등을 활용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농민들과 생산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전통 음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셰프님, 이런 시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식재료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날이 오다니 감격스럽습니다. 통영의 한 어민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을 때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잇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레스토랑은 한국과 미국의 미식 교류를 더욱 확장하는 장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한국 음식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요리 강좌,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체험, 그리고 현지 어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까지. 저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식재료와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이 가까이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미식을 통해 동서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먼 셰프, 당신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동력을 얻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여기까지 왔지만 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미식의 가교로서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바람과 바다 냄새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도전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문화와 역사를 나누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재료와 전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매달 통영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여전히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통영 바다에서 느꼈던 따뜻한 바람과 신선한 굴의 맛,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정은 제게 끝없는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저 혼자가 아니라 저를 믿고 응원해준 사람들, 특히 통영의 생산자들과 고객들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꿈꿉니다. 한국의 더 많은 재료, 더 다양한 요리법,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가 사랑하는 요리로 세상과 소통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에 울림을 줄 수 있기를 꿈꾸며
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